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황기철 민주당 입당. 박근혜 시, 당시 대통령일 때 시에게 세월호 리본을 달고 보고를 하던 우리나라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고요. 이분에 대한 일화는 되게 많죠. 아덴만의 영웅. 예. 통영함도 지금 이분의 명령에 의해서 세월호를 구조하러 올려다가 결국은 못 오게 되는 그런 예. 사건이 있었고요.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상하게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재판을 해서 결국은 무죄가 났죠. 예. 이분이 그들이 그렇게 줄기차게 말하는 정북 빨갱이 정당으로 들어오네요. 이분이 그 세월호 때 별 4개짜리 장군이었어요. 별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참모총장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별 4개짜리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을 그렇게 억울하게 올감했다가 실패하고 그때는 사실은 성공한 거죠. 올감한 거에 입다물게 하려고 올감했기 때문에 이윤털 박혀서 성공한 거. 처벌 유죄 무죄를 떠나서 일단 그들로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고요. 문재인 캠프에 합류를 하고 민주당에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또 아주 우리 지난번에 인터뷰한 김홍걸 위원장이 또 그 큰 역할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종북 빨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직 별 4개 대장이 들어왔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이 인공기 같은 거 갖고 맡아도 안 되죠. 근데 저는 황기철 장군님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억울하게 두병 쓰고 반강제로 전역 당하시고 그리고 그 감옥에 투옥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당한 적이 없는 여러 수치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하셨다고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2017년 1월 18일 기사까지만 보면 그때까지도 중국에 머무르고 계셨어요.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나셔서 바로 그 중국에 가셨다는데, 그 중국에 가신 이유가 정신적인 데미지가 너무 커서 한국에서 죽고 싶지 않다는 취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어도 내 시신은 한국에 가지고 오지 마라는 어떤 가족들한테 당부를 남기고 중국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채널로 이제 문재인 후보가 가장 큰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개인적인 명예, 그리고 진심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드리고, 그러니까 훌륭한 우리나라 국군에 기여했던 훌륭한 명예로운 군인으로서 이 삶을 다시 이제 그 회복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팠어요. 들으시는 분들이 이분 기사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16년, 17년 거쳐서 이분이 겪었던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었거든요.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2015년,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물론 세월호 사건과 우리가 억측을 좀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통영함을 3차례나 출동 지시를 했는데, 결국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게 출동하지 못했다. 근데 그 장비가 그 당시에 좀 부실했기 때문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딱 1년 후 2015년에 무슨 뭐 이제 장비 뭐 납품 무슨 비리 문제 같은 걸로 뜬금없이 엮이게 되면서 고초를 겪고 결국에는 무죄가 됐는데요. 사실은 정치군인들은요, 우리나라에 많이 없어요. 예전에 그 육사 출신들이 뭐 모이면 지들끼리 나라를 다 해먹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회 같은 걸로. 예. 실제로 군대와 일반인의 갈라치기도 저는 이제는 좀 자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군인들은 정말 나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군대에 복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오히려 훨씬 많죠, 정치 군인보다는. 네.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 희생,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뭔가에 의해서 희생되고 고초를 겪는다는 거, 무죄가 나는 것은 무죄가 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명예를 그 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뭐 이런 측면도 있고, 어찌됐건 그들이 그렇게 종북 빨갱이라고 외쳐대는 홍준표가 심지어는 1번 인공기, 3번 인공기로 이렇게 도배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세력들에게 황기철 전 참모총장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군인분들이 지금 문재인 후보 지지를 계속 선언하고 있잖아요. 전 기무사 그 장교 출신들도 집단적으로 지지를 발표했었죠. 정말 이분의 기사를 읽으면서 많이 울었는데요. 수감 당하셨을 때 잡범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참 뭐 똥별이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했을 때 구타 자국도 굉장히 많았었고, 얼굴에 멍자국이 있는 등 뭐 그런 정황도 막 있었다고 하는 뭐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나의 그 국가가 버렸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다고 그런 그 기사를 읽었을 때
4스타 정도 되면은 정말 그 스타 하나 따려면은 정말 하늘에 있는 별을 따는 게 더 쉽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분은 정말 깨끗한 그 제너럴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 정도로 그냥 짓밟고 한 게, 우리나라인가, 우리나라를 위하여 사신 분인데 싶어가지고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근데 다시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황기철 전 참모총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세월호 사건 당시에 지금 논란이 분분합니다. 뭐가 진실인지는 몰라요. 누가 통영함의 출동을 막았느냐.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밝혀졌냐면은 장비가 좀 부족했고 소유권이 해군에게 아직 가지 않은 상태였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고. 사실이 아니라고 거의 밝혀지고. 그리고 지금 황기철 총장 같은 경우는 일종의 희생양으로서 자기를 난관에 빠뜨린 사람을 우병우로 의심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가 무엇을 갖고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영입한 걸로 봐서는 뭔가 이분 자체가 갖고 있는 일단 상징성, 박근혜 정권에서 부당하게 탄압받은 상징성과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지금 인공기 홍준표의 인공기 같은 그 이미지를 바꿔주는 데는 최고인 것 같고요. 네. 반대로 홍준표를 지지한다고 들어가는 군인들 없습니다. 해군 할아버지들이 뭐 한다고 했는데 그 할아버지들은 어느 그 정체에 없는 분들은 나오긴 한데요. 이 제독에 무슨 비리가 있었니 뭐 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그분의 전 운전병이었었다. 나는 그분하고 뭐 했었다는 증언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언론에서는 일제히 그것을 보도는 안 해줬습니다. 정말 뭐냐면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주변 사람들을 알려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후임병이라든지 그 사람 모셨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조금이라도 그 사람 뭐 XX다 뭐라다 그래도 이런 건 있었어라고 했었는데 정말 일제히 운전병은 그래도 뭐 마트라도 가든지 뭐 이런 걸 시켰었는데 사적인 일은 전혀 안 시켰다고 뭐 그런 말 듣고 정말 깨끗하셨다. 이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 이분이 중국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난 4월 12일 날 첫 방문을 공식적인 방문을 한 게 목포 신항이었어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있는 데 가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 첫 공식 그 움직임이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자, 오늘 트위터 가보기는 재밌네요. 황영철, 황기철. 뭔가 있지 않을까요?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정말 친북도 이런 친북이 없죠. 홍보물에 인공기를 가감없이 거신 분. 홍준표 인공기. 사전투표가 5월 4일부터 5일 양일간 있습니다. 동네에 보시면 검색들을 해보시면 사전투표가 우리 동네 어디에 있는지 검색이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먼투위라고 생겼습니다. 먼저투표위원회가 생겨서 사전투표가 뭐 문재인 후보만 찍겠습니까만 사전투표의 투표율을 25%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문재인 후보도 지금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음성까지 좀 남기시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사전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만든 일종의 웹자보 같은 거죠. 거기에 이제 사전투표 이렇게 합시다 해서 1번 인공기, 북한 국기요. 2번 홍준표, 3번 인공기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번 홍준표에는 태극기가 들어갔죠. 나 참. 저는 이게 경남도당에서 했거든요.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에서 올렸던 건데 그 사람들 밴드에도 올라가 있었고요. 경남도당에. 그런데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남선관위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 인공기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적시하는 거가 이거 국가보안법에 걸렸었던 것 같은데 박정희 시절에. 홍준표를 상하로 해가지고 인공기가 홍준표를 호위하고 있네요. 네. 이거는 북남북인데 북남도 아니고. 근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자기들의 목표가 당선이 아니다라는 걸 전제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긴 하죠. 우리와 다른 그들의 뇌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잖아요.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네. 그들은 아직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선거란 그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정보들을 계속 접해요. 여론조사는 믿지 마. 모든 캠프가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여론조사 믿지 않고 싶어하는 것이 홍준표 선대위라고 봐요. 그래서 안철수를 무지하게 떨어뜨리면 문재인 싫어하는 사람들 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지들은 문재인 싫어하는 사람들이 안철수 표를 뭉쳤다. 그래서 그 안철수 표는 내가 잘만 하면 몽창 나한테 올 수 있다. 이게 홍준표 선대위의 전략일 것 같고
사실은 그들을 지휘하는 일종의 이념 같은 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쏟아붓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대위에는 저 같은 인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내가 눈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자가 바라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은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범죄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2번에다가요, 돼지 성기를 그려놓으면 됩니다. 아, 돼지 성기 보셨어요? 봤죠? 시골서 출신인데. 아, 시골 출신들은 참 알지. 못났어요, 돼지 성기. 특이하게 생겼죠. 예. 돼지 성기를 그려놓으면 돼요, 2번에다가. 뭐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이게.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도 돼지 성기인지도 몰라요.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올림픽 시범 경기장에서 북한 인공기마저 금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판례도 굉장히 많고 사전에 국가보안법이 뭐 폐지된다고 뭐 운동도 많았었는데 많은 분들이 인공기를 그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에 걸려가지고 잡혀가고 실형을 살고 뭐 그런 적도 많았었어요. 그러면 많아요. 예. 저도 그 항의하러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연락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당의 부서기 때문에 이게 정당의 책임이죠. 자유한국당이 본인들이 매일 주장하던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이념에 어긋나는 정당이 돼버렸어요. 경남도당 디지털위원회가 아니고 돼지털 위원회입니다. 맞다. 그 돼지털이 반짝 서게 만드는. 뭐 거기는 뭐 서면 보고만 하는 데니까. 서면 보고. 수준이 너무 이해하니까. 진짜 씁쓸하지 않아요? 이럴 너무 수가 있을까요? 씁쓸해요. 너무 씁쓸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누군가는 냈을 테고, 또 누군가는 동의를 했을 테고, 또 누군가는 결제를 했으니까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수법 같은 걸로 보면 국정원식이에요. 전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이야기를 이미지만 갖고 집어넣어서 뭐 정북 빨갱이, 문재인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렇게 꽂아넣는 것 자체가 국정원식 선거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홍준표를 지지하고 있다고 했던 지금 현재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지 않지만 깜깜이가 되기 전에 발표된 거에 의하면 약 한 18% 정도 홍준표를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이거 보면 무릎을 탁 쳐요. 아, 맞아. 1번 빨갱이, 3번 빨갱이. 딱 무릎을 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돕니다. 5.18 전단지와 5.18 미니 화보 소책자 주문을 받아 신속히 많이 뿌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카톡이나 밴드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수네, 그냥 재미를 한번 해볼까라고 그냥 조작된 그냥 그림이나 그려놓은 게 결코 아닙니다. 치밀한 기획. 그렇죠. 그러니까 야권 후보의 분열 선거 프레임에서 저는 한 발짝 더 나간 거라고 보거든요. 홍준표는 계속해서 야권 유력한 후보가 두 개 분열돼서 기존에 있던 박근혜 후보 표의 3분의 2만 내가 먹어도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선거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들을 한꺼번에 몰아치기에는 공통점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써왔던 그 좌빨. 요거만 지금 써먹는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처벌해야죠. 굉장히 심각하게 처벌해야죠. 그리고 남재준이 누굽니까? 그리고 남재준이 공식적으로 3억을 버려버리고 홍준표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하고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뭐든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남재준은 결정적으로 간첩 조작 사건의 책임자였었고요. 그렇지. 수괴죠, 수괴.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희한하게도 남재준이 먼저 몰라.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황기철 민주당 입당. 박근혜 당시 대통령일 때 시에게 세월호 리본을 달고 보고를 하던 우리나라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고요. 이분에 대한 일화는 되게 많죠. 아덴만의 영웅. 예. 통영함도 지금 이분의 명령에 의해서 세월호를 구조하러 올려다가 결국은 못 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상하게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재판을 해서 결국은 무죄가 났죠. 예. 이분이 그들이 그렇게 줄기차게 말하는 정북 빨갱이 정당으로 들어오네요. 이분이 그 세월호 때 별 4개짜리 장군이었어요. 별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참모총장이었으니까. 그렇죠. 별 4개짜리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을 그렇게 억울하게 올가맸다가 실패하고 그때는 사실은 성공한 거죠. 올가맨 거에 입 다물게 하려고 올가맸기 때문에 이윤틀 박혀서 성공한 거. 처벌 유죄 무죄를 떠나서 일단 그들로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고요. 문재인 캠프에 합류를 하고 민주당에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또 아주
우리 지난번에 인터뷰한 김원걸 위원장이 또 그 큰 역할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종북 빨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직 별 4개 대장이 들어왔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이 인공기 같은 거 갖고 맡아도 안 되죠. 근데 저는 황기철 장군님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억울하게 두비경 쓰고 반강제로 전역 당하시고 그리고 그 감옥에 투옥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당한 적이 없는 여러 수치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하셨다고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2017년 1월 18일 기사까지만 보면 그때까지도 중국에 머무르고 계셨어요.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나셔서 바로 그 중국에 가셨다는데, 그 중국에 가신 이유가 정신적인 데미지가 너무 커서 한국에서 죽고 싶지 않다는 취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어도 내 시신은 한국에 가지고 오지 마라는 어떤 가족들한테 당부를 남기고 중국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물론 세월호 사건과 우리가 억측을 좀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통영함을 3차례나 출동 지시를 했는데 결국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게 출동하지 못했다. 근데 그 장비가 그 당시에 좀 부실했기 때문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딱 1년 후 2015년에 무슨 뭐 이제 장비 뭐 납품 무슨 비리 문제 같은 걸로 뜬금없이 엮이게 되면서 고초를 겪고 결국에는 무죄가 됐는데요. 사실은 정치군인들은요 우리나라에 많이 없어요. 예전에 그 육사 출신들이 뭐 모이면 지들끼리 나라를 다 해먹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회 같은 걸로. 예. 실제로 군대와 일반인의 갈라치기도 저는 이제는 좀 자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군인들은 정말 나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군대에 복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오히려 훨씬 많죠, 정치 군인.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채널로 이제 문재인 후보가 가장 큰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개인적인 명예, 그리고 진심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드리고, 그러니까 훌륭한 우리나라 국군에 기여했던 훌륭한 명예로운 군인으로서 이 삶을 다시 이제 그 회복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팠어요. 들으시는 분들이 이분 기사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16년, 17년 거쳐서 이분이 겪었던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었거든요.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2015년,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